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도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폴파이리아, 포르핀증 살짝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acute intermittent porphyria, 급성 간헐성 포르피린증 보고요. 그 다음에 porphyria cutaneous tarda, 만발성 피부 포르피린증 보도록 합시다. 우선 포르피린의 대사에 대해서 보면요. 이거가 이제 결국 이 폴파이린이라는 거를 왜 만드냐면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그 RBC의 히모글로빈이 있잖아요. 히모글로빈이 왜 이름이 히모글로빈이에요? 힘이라는 그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글로불린이다. 그래서 히모글로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생긴 힘을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평평하게 펴져 있는 이런 폴파이린 링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거는 헤모글로빈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토크롬이라든지 이런 데도 역시 이런 그룹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성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생화학 때 힘 신세시스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니까 기억 저 먼발치로 날아갔을 텐데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히모글로빈의 폴파이린 링 힘을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뭔가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 중간 대사 산물들이 쌓여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USMLE 스텝 1에는 이게 상당히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국시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CK에도 사실은 이거는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여간 보실 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하겠죠? 이제 이 힘을 합성하는데 rate limiting step.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은 요 아미노 라벨루닉 애시드 ALA라는 물질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요게 이 과정이 필요한 게 요 B6 그게 필요하고 바이타민 B6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즈나 이미 만들어진 힘은 요 과정을 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rate limiting step이기 때문에 요게 촉진되고 요게 활성화가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 과정을 조율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ALA라고 하는 물질을 폴포빌리노겐 PBG라고 하는 물질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PBG를 다시 합성을 또 이제 대사를 하는데요. 요 PBG라는 효소가 잘못되면은 요 PBG를 디아미네이션 하는 효소. 그러니까 폴포빌리노겐 디아미네이즈. 요 효소가 잘못되면은 요 폴포빌리노겐 PBG라는 물질이 쌓이는데 요렇게 되면은 acute intermittent porphyria고 그다음에 쭉 대사가 되다가 그다음에 또 uroporphyrinogen 3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요걸 또 대사해주는 애가 uroporphyrinogen decarboxylase라는 효소인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역시 이 효소가 잘못되면은 그거를 porphyria cutaneous tarda라고 한다. 요게 이 오늘 다룰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중요한 게 요게 그 lead poisoning, 납 중독이죠. 이제 납 중독에 걸리면은 이 아네미아가 오면서 동시에 RBC가 모양이 약간 좀 이상하게 변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납이 이렇게 히모글로빈의 합성을 저해하는데 총 두 가지 기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네미아도 생기고 마지막에 모양도 이상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여기 이제 납중독이 국시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따로 다루진 않는데, 나중에 뭐 납중독에 대해서 뭐 모양이 뭐 요렇고 저렇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USML 공부하시다 보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 요 과정을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 있다. 요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acute intermittent porphyria AIP부터 보면요. 요거는 요렇게 생긴 폴포빌리노겐 디아미네이즈라는 물질이 몸에 쌓이는 건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큰 몰리큘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피부에 막 쌓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근데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색깔이 보시면은 약간 포도주 색깔 같은 그런 자주색 빛깔이 나죠. 그래서 이거를 port wine colored,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만든 포도주 같은 색깔이 난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폴파리아의 대전제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그 폴파리아가 있다 그래서 특정 효소가 완전히 잘못되고 완전히 기능이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기능이 일부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평소에는 좀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만 떨어지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되게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 아닌 효소들이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뭐 쌓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보통은 몸에 문제가 특별히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 힘의 합성이 증가할 만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갑자기 그 중간 대사 산물들이 쌓이면서 증상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첫 번째, starvation. 조금 전에요. 이 힘의 synthesis를 할 때 rate limiting step을 뭐가 억제한다 그랬어요? 글루코즈랑 만들어진 힘. 그게 억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굶으면 글루코즈가 없으면 합성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PBG가 몸에 쌓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CYP 인듀서 계통 물질을 섭취했을 때 왜냐면은 이 사이토크롬에도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이토크롬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힘의 합성이 늘어나서 역시 PBG가 몸에 쌓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술 먹었을 때예요. 알코올을 대사를 할 때 사이토크롬이 필요하죠.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면은 힘의 합성이 늘어나겠죠. 비슷한 것들이 제가 예전에 사이토크롬 인듀서라고 설명드렸던 약물들, 대표적으로 페나이토인이나 페노바비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힘의 신테시스를 늘려가지고 폴파리아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물질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대사가 째깍째깍 되는데 이 AIP 환자는 원래 이 PBG의 대사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평소에는 괜찮지만 이렇게 갑자기 막 합성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몸에 쌓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얘는 소변으로 빨리빨리 배출이 돼요. 그치만 공기랑 닿으면은 금방 색깔이 빨갛게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변 색을 보면은 소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ort wine colored urin으로 바뀌는 거예요. 색깔이 굉장히 빨갛잖아요. 그래서 환자는 제가 혈뇨를 봤어요. 이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게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제 그 간 헤파타이티스도 약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electrolyte dyscrasia 이런 것도 일으키거든요. 이제 그거랑 연관해가지고 얘가 생기면은 abdominal cramping 배가 아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제일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자세히 해보면요. 전부터 자주 배가 아프고 뭐 그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는 사실 꼭 이 AIP가 아니더라도 아픈 원인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 아프고 뭐 그러니까 그냥 나는 뭐 원래부터 소화기관이 약해가지고 배가 자주 아픈가 보다 그러고 지내왔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성의 경우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다가 배가 아프는데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배가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교감신경이 과활성돼가지고 빈맥, 고혈압, 그다음에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또 폴리뉴로패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경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같은 경우는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생기는데 이건 뭐 SIADH 때문에도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뭐 구토나 설사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데 글쎄 구토 설사 하면 하이포보다는 하이퍼나트레미아가 생기지 않나? 요거는 조금 납득되지 않은 내용이네요.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티피컬 프레젠테이션은요. 여성인데
살 빼려고 요즘 밥을 잘 안 먹었다. 자주 굶었다. 그러다 보니까 배도 자주 아팠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살을 뺐으니까 파티 가가지고 멋지게 데뷔해야죠. 그래서 파티 가가지고 이제 춤추고 뭐 그러면서 술도 많이 먹었는데 다음날 평소보다 배가 훨씬 아프고 그다음에 소변을 봤는데 소변이 빨갛게 나오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혈뇨를 봤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오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단은 이런 typical presentation이 있을 때 PBG 그 자체 아니면은 PBG의 전구체인 ALA 그거에 둘이 쌓인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람한테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정말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포나트렘이라든지 아니면 OTPT가 올랐다든지 이런 거를 부가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요. 수액하고 일단 글루코즈를 공급해가지고 글루코즈가 아까 힘의 신테시스를 막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 대사를 최대한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생긴 것들은 몸 밖으로 빨리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액도 주는 거고 그런데 너무 증상이 심하다. 특히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고 아니면 의식이 흔들릴 정도다. 그래서 altered mental status가 날아간다든지 하여간 신경에 관련된 뭔가 증상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힘을 직접 빨리 공급해가지고 증상을 빠르게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써줘야겠습니다. 여기 되게 비슷한 게 lead poisoning이에요. lead poisoning은 이제 역시 배가 아프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neuropsychiatric manifestation이라 하면 이제 역시 chronic neuropathy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lead poisoning은 이게 AIP처럼 그렇게 intermittent하게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증상이 크로닉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아네미아를 동반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 joint pain이라든지 심한 fatigue라든지 이런 것도 동반하는 경우가 좀 있다. 그래서 좀 증상 자체의 그 듀레이션을 가지고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Porphyria cutaneous tarda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porphobilinogen 거기서 대사가 쭉쭉쭉 되다 보면은 uroporphyrinogen 3라는 물질이 형성이 되는데 그 물질이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생겼어요. 보시다시피 훨씬 복잡하게 생겼고 아마 모양이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들이 4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요 모양을 만들었구나 요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요게 구조가 비교적 납작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부에 잘 쌓인다 그래요. 피부에 쌓이는데 이게 자외선을 받으면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피부에 blistering skin lesion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피부 자체가 굉장히 약해진대, fragile해진다.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에 쉽게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염증, 피부 손상 이런 것들이 잘 생기는데 특히 제가 아까 자외선을 맞는 부분에 잘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염증 때문에 군데군데 뭐 여드름 자국 남는 것처럼 하이퍼피그멘테이션이라든지 뭐 심하면은 뭐 스카링, 칼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주로 어디냐? 손등, 그다음에 전완부, 얼굴 이렇게 햇볕에 노출되기 쉬운 부분들, 그런 곳에 그렇게 증상이 심각하게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했던 AIP처럼 자주 스타베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주 알코올 컨섬션을 한다든지 그럼 당연히 요 유로폴파이리노젠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더 피부에 많이 쌓여가지고 더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요거는 꼭 유전성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 헤파타이터스 C, HIV, 알코올 컨섬션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헤파타이터스 C가 그 자체로 그래서 PCT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냐? 그 acquired로 이런 식으로 그 효소의 펑션이 떨어지는 건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단은 OTPT가 약간 올라간 거, 그 다음에 혈액이나 소변에서 직접 그 폴파린, 아까 유로폴파리노젠이라 그랬죠? 그 농도가 올라간 거를 직접 확인해 본다면은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은요, 플라보토미. 그 이제 정맥 절개해가지고 피를 빼는 시술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철 성분을 줄여주기 위한 건데요. 제가 아까 이 PCT는 유로폴파리노젠 디카르복실레이즈라는 효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철이 풍부하면요, 아이런이 그 UROD라고 하는 그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철을 줄여주면은 이 UROD의 메타볼리즘이 전부 다 잘 되니까 이 유로폴파리노젠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레보토미가 치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어디다 많이 쓰는 약입니까? SLE에 많이 쓰는 약이죠. 근데 이 SLE에 많이 쓰는 약인데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여기도 쓸 수 있고, 주요 부작용은 레티노패시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고 계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폴파린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그 AIP가 19년에 국시에 한번 나와서 제가 2020년에 국시를 봤는데, 그때 제가 제 친구들한테 작년에 AIP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PCT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뭐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한번 봐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국시가 자꾸 어려워지고 좀 희한한 유전성 질환 같은 것도 내고 그런 경향성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이에 이게 또 한 번 출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폴파이린 같은 경우는 폴파이리아 한 번 출제가 됐으니까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시험에 다루는 폴파이리아는 방금 다뤘던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간단히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도크라이놀로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물론 그랬지만 엔도는 정말 생리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거를 또 자세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잘 모르면은 애초에 좀 얘기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꼼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암기를 해야 머리가 남는다. 그냥 덮어놓고 외우면은 나중에 뒤죽박죽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난다고요. 그래서 그 생리학 내용들이 사실은 그거를 외우는 게 그 나머지 임상적인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이제는 정말 큰 과목들은 거진 다 다뤘어요. 그래서 남은 게 알레르기, 혈액, 종양, 류마티스 이렇게 4개인데, 알레르기랑 종양은 워낙에 작은 과목이고, 그다음에 혈액이랑 류마티스도 그렇게 큰 과목들이 아니라 가지고 비교적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아직 필드에 나왔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어쨌든 그래도 환자를 보다 보면은 점점 이 내과적 지식이 없으면은 어디 가서 의사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의사라고 좀 애템 하고 다니려면은 내과적 지식이 좀 풍부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정말 내과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내과를 마스터하고 좋은 의사가 될 밑바탕을 튼튼히 한번 다져보도록 합시다. 그럼 저는 잠시 재충전 기간을 갖고요. 알레르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